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일단 그 2012년도를 좀 봐야 돼요. 자, 돌아갑시다. 당시 2012년도. 육류업자한테 이제 받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골프 접대 같은 걸 받았던 걸로 보여요. 네. 골프 접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받았다. 윤우진이죠. 그 세무서장. 네, 세무서장. 당시 성동. 예, 성동 세무서장을 했을 겁니다. 육류 마장동 고기 맛있죠. 육류업자들이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세무조사 무마하려고 세무사 등등을 포함해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뭐 돈을 주기도 하지만 골프장에 돈을 다 넣어놔요. 그래서 윤우진 씨가 가면 그냥 공짜로 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영장을 계속 청구를 했었는데 6번 기각되고 1번 발부가 됐거든요. 어허. 제가 알기로는 발부될 때는 윤우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윤우진 씨가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발견하고 경찰에서 영장을 넣었을 때는 다 기각을 시키고 윤우진은 하면 어차피 못 찾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윤우진을 막기 위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수사가 뭐 부진할 때 지지부진할 때 외국에 갔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검찰에서 그 사건을 받은 다음에 바로 불기소를 했거든요. 결국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왜 달리 봤으며 왜 이 사람을 봐주려고 했냐. 특히 골프장에 이제 혼자 가려고 골프는 한 명이 그렇죠. 치지 않습니다. 4명 칩니다. 함께 누가 또 라운딩을 즐겼느냐.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하. 고기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명 칩니다.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나 지금 그러니까 조언 아닌 조언인데 박 변호사 이재명 후보 캠프랑 연결되죠. 그래도 아니요. 아니라고 전화하면 아는 사람도 있잖아.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아는데 현근택 알아요. 현근택 알아요. 꼭 전해주세요. 현근택. 뭐라고? 제 조언이야 이거는. 총은 한 곳에만 쏴야 돼. 아. 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근데 국힘이 이재명 후보 내가부터 그냥 오직 대장동 형수욕설 여변 안 하잖아 이제. 대장동 형수욕설 그다음에 지금 조카 여기만 집중 사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네거티브 보면 총을 난사를 해. 난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만 걸려란데 안 걸리는 게 몇 개 나오면 나머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에이 풋도 아니고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총을 난사하는 느낌을 들어요. 이거 집중 하나를 사격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략적 충돌을. 그 전략일 때 그렇고요. 여기는 전략을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전화해서 그렇게 저는 전해주라고. 사실 상관없고 저는 사실 제가 전해드릴게요. 곧 네. 100배 될 것 같아요. 캠프랑 인터뷰 관계성도 했으니까. 없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의혹들이 나오면 의혹들이 확인돼야 되고 말해 이 부분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술 전략을 딴 사실 때가 아니죠. 요 논란에서 핵심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는 전혀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방송은 그 녹음 파일은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사과할 땐 사과하라고 그때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가서 김준우 변호사의 이 지점이 지금 국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 라인하트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 아이디 쓰시는 분 항상 느끼는 게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청문회 때 장모부터 시작해서 각종 의혹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을 때는 우리 총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명언집까지 들먹이던 이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은 왜 반대로 그를 공격하는지 왜 그럼 그때 그 의혹을 그렇게 방어를 했는지 이것도 국민들이 또 굉장히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진태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만 이제는 같은 편이 되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또 그렇게. 그래서 방송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방송 하나인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한 아무런 도덕적 환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대감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때 저는 시민단체에 있어가지고 그 단체 공식 입장이 될까봐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랑 처음 방송했을 때 민반에 계실 때죠. 네, 아닌가요? 맞을 거야. 아마. 네. 저는 그때 뭐라고 그럴게요 청문회 때. 기억나요. 예.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 있으면 정부에 대한 엄청난 칼이 들어올 건데. 기억납니다. 그죠?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양날의 거리라고 맹견 뭐 맹수 뭐 이런 얘기 썼어요. 칼잡이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결과는 맞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아니 저는 한 임기 한 마지막쯤 총선 지나고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칼이 돼버렸죠. 알겠습니다. 요즘 그 저희 방송 특히 제가 너무 문재인 정부 편을 든다, 민주당 편을 든다고 해서 이 좌익으로 저를 자꾸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거 아이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우익 같은데.
이후이. 이 좌욱이라는 얘기. 죄가 많아서 이 죄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익이요. 이 죄익이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듣고 계세요. 자, 김건희 씨, 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되시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정리 좀 해줄까? 일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 본인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죠. 네. 관련돼서 뭐 협찬을 받았던 것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요.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되는 거는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상의 돈을 받았던 부분. 그 시간이 5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것을 지나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한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뇌물죄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허위 경력 관련해서 이제 이력서에 허위를 5번 허위로 차고 급여도 받고 이게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업무방해죄 관련된 거는 고발이 됐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캠프의 입장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단순 과실이었다. 잘 모르고 했다. 실수를 했다. 이런 이제 정도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변호사? 글쎄요, 뭐 이게 정말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경력을 사실은 좀 모르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위조 같은 건 되긴 좀 어렵고요. 본인 문서니까. 또 사기 얘기가 있는데 사기도 저는 좀 애매해 보이긴 해요. 그래요? 전 지금 뭐 굳이 된다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아까 말씀하신. 성립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근데 지났어요. 네, 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자주 이렇게 그리고 말로 실수한 게 아니고 방송에서 뭐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력을 그러니까 문서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거짓된 게 한 건도 아니고 한 5건 있고 그냥 본인이 불민했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뭐 확인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저는 그건 물음표가 좀 남아요. 그래. 티치기 말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 네. 이거 뭐 별로 뭐 어쩌라고 같을 것 같아서 이거 관심 없는데요. 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열린 열린 공감 TV 날카로우셔라. 열린 공감 TV에 한국 그 뭐죠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신가요? 본인 맞나? 직접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한 20 몇 년 전에 97년도에 줄리라는 예명을 그 당시에 썼던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당연히 윤 후보와 이 선대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날조다, 허위다,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줄리 문제는 예전에 그 벽화 막 네.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약간 여성에 대한 약간 모독? 모독 뭐 이런 희롱? 문제가 있어서 역풍이 이제 그러니까 걱정돼서 민주당에서도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집중한다면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 뭐 허위 경력, 막 지금 말한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화력을 쏘는 거지. 줄리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안 건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전략적 판단해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린공감TV라는 데서 그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본인들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민주당과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거를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줄리니 주얼리니 그래서 받았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캠프에서 어떤 직책에 많은 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야 주얼리 이거 하는 게 과연 이재명 후보의 전략 큰 선거 캠페인에서 도움이 되는 건가? 아까 제가 총은 한 곳에 쏴라나 좋은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민주당도 모든 의원, 전직 의원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여튼 방송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당선시켜던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야지 나의 정치적인 위상 내가 돋보여야지 이러면 선거 망하는 거예요.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정 마이너스 중 마이너스다. 정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는 저도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생활 검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명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의혹 제기식으로 이제 카더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다뤄주지도 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 자격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뭐 가세연에 했던 조동현 교수 건 조동현. 관련해서도 사실 좀 약간 뭔가 저희가 사실관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관한 논의는 가급적 저희가 다루는 것도 다루더라 좀 차분히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부는 뭐 공감을 하지만 우리 TH 김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프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나 안 아픈데? 한쪽만 공격해달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사실은 뭐 그게 유튜브가 의도했든지 그건 상관없이 실제로는 그 인터뷰가 문제였던 거죠. 인터뷰가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나와서 내 얼굴 내도 좋으니까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사생활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동현 교수는 지금 다 까발려졌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다 다뤄줬고요. 그렇지만 어떤 모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은 일부 보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그렇다면 영부인이 될 한나라의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기든지 아니든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잣대를 들이댔으면 저는 좋겠다. 당연하다고 오는 게 더 나쁘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잣대라면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안 다뤘어요 한 번도. 저는 언론은 왜 조동현은 저렇게 많이 다루면서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하고 김건희 씨 얘기는 안 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다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긴지 아닌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언론에서 안 다루면 넘어갈 일이거든요. 이 열린공감 TV에서 저는 뭐 교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얘기함으로써 또 고발 조치하겠다 함으로써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가타부타 가려지겠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를테면 좋다. 100번 양보해서 그럼 그 시절에 술집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상관없다고 직업에 기천도 없는 거고 그걸 갖고 판단하시라는 거죠 국민이. 그 사실관계만큼은 밝혀졌으면 네. 좋겠다. 네. 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아까 우리 김준우 변호사의 또 이 충고를 받아서 we go high 우리는 요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우린 하겠습니다. 그만하죠. 예. 그만하고 대장동 얘기를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4인방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요거는 누가 좀 정리해 줍니까? 일단은 기본 혐의는 배임죄가 공이 적용이 됩니다. 네. 유동규 씨가 이제 배임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공범 형식이에요. 예컨대 남욱 변호사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정민용을 그 회사에 취직시키면서 좀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재돼 있고 뭐 1,800억 또 뭐 600억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봤다는 식으로 이 배임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 다릅니다. 뇌물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횡령죄, 김만배 같은 경우는 횡령죄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배임죄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고 네.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2회 준비기일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1회 준비기일 날 유동규 씨는 직접 출석을 했고요. 네. 나머지들은 변호사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막 의미를 두더라고요. 유동규는 뭐 때문에 왔을까? 그냥 왔어요. 안에 있으면 구치소에 있으면 왜 좀 바람쐬러 오는 거예요. 출정한다.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까? 다른 저 같은 경우는 접견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오면 좋고 또 조사받으러 가는 거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예전에 검찰이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출정시키고 했거든요. 밖에. 기대면서 웃는 거 보니까 사식 좀 주고. 아니 그러면 콧바람 들어간다 이런 하죠. 거. 저는 유동규 씨 아무런 의미 둘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지. 뭐 나와서 뭐 다른 거 전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혐의를 대다수 부인했고요. 정영학 회사 같은 경우는 대다수 혐의를 좀 인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처음부터 정영학 씨야 뭐. 네. 처음부터 입장이 그랬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김에 그 김만배 측도 남욱 측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사 이후에도 지금 수사가 너무 많이 진행 중이다. 근데 사실은 기록 자체가 한 40여 건이라 그래요. 40쪽이 아니고 40여 건 몇십만 몇백만 페이지.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배임죄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좀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변호인이 요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남욱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남욱 씨는 정민용한테 일부 돈 줬던 거 말고는 배임죄가 다거든요. 그 배임 혐의가 딱 이거예요.
정미정을 추천했다는 게 배임죄라는 거예요. 공소장에. 이게 어떻게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정영학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 부분 또 증명력 부분을 따져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 변호사의 전략은 변호사로 봤을 때 괜찮은 전략입니까? 저는 다 합당해 보여요. 하나하나 보면 제가 남욱 측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제가 정영학 측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수사 또 각각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TH 김 이 네, 지금 상황 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요? 이건 뭐 근데 봐야죠 뭐. 아니 수사가 저는 종결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궁금해요. 뭐. 지금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일정으로 가면 이 대선 때까지 판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구속 기간인데 응. 옛날에 막 몰아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맞는 거고 네네. 원칙은. 근데 이제 적폐청산 수사 때 기록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사법농단이나 MB도 마찬가지고 6개월 안에 못 끝나잖아요 사건들이. 네. 그러니까 6개월 임박해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주고 많이 그랬어요 법원에서. 그게 일종의 변호사들의 하나의 방패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꼭 그거를 목적으로 했다고 말 수는 없지만 기록이 많은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더군다나 현 정부들도 법원이 주 52시간으로 철저히 또 지켜야 그 되니까. 적용 대상은 아닌데 요새 야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뭐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아직 심리 안 끝나 증인 50명인데 아직 20명 남았는데 한 달 남았네? 그럼 보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생각들을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인 거죠. 그거는 부족수사 원칙이니까. 다만 이런 걸 대비해서 검찰이 하나씩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장이 자, 한 달 남았는데 재판장님 저희 뭐 하나 추가 기소할 게 있는데 기간 연장 뭐 그래가지고 기술이네 일종의.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시면은 야당에서 여러 문제 제기하잖아요. 네. 배임 액수도 그렇고 뭐 뇌물 문제도 있고 하다못해 50억 클럽도 수사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 남겨놓고 50억 클럽 뭐 하나 나와가지고 영장 거기서 추가 발부하면 또 연장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검찰하고 변호인이랑 빨리 일단 조기 석방해가지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하고 싶은 변호인, 그 다음에 검찰 기간을 연장시키고 싶은 그 이제 수싸움들이 있는 거죠. 그걸 좀 지켜보는 참 본인들한테 재미라고 관전 포인트가 그러면 되겠네요. 가혹한 거겠지만 지켜보는 맛은 좀 있죠. 김준일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정영학 회계사의 전략이 실제 꿍꿍이 속내 이게 사실 좀 이해가 가다가도 이해가 안 가다가도 약간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뭐 뇌물 같은 거야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뇌물 줬다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야 되게 쉬운 전략이긴 한데 어디까지 자기 책임을 경감시켜서 적정한 처분을 받고 이제 끝내겠다는 전략인 거죠. 딴 사람들은 다 이제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전체 수사의 키나 핵심적인 제보도 다 정영학 회계사가 쥐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수사와 재판은 정영학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건가? 거기에 휘말린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약간 찜찜하달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 뭐 다른 거 떠나서 뭐 50억 클럽이니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성 연관 이런 거 다 빼고 현재 나와 있는 공소장만 봐도 굉장히 좀 치밀하지 못하다. 구멍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김만배하고 남욱은요. 남욱은 변호사입니다. 김만배 법조계에서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법률 전문가들이랑 마찬가지. 김만배 씨도 전문가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노련해 보여요. 네. 전략 자체만 놓고. 남욱은 보면. 자기가 변호사고 캐시 많습니다. 음. 지금 뭐 대형 로펌 선임했다는 얘기들이 있죠. 예? 근데 변호사를 만약에 엄청나게 선임을 해서 제가 정관용 이런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총력 방어를 하게 되면 이 공소장만으로는 검찰이 엄청나게 팡팡팡팡 재판에서 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김만배하고 남욱은 기본적인 법적 실력,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든지 버티고 방어해서 지킬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초조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럴 들어갈 거예요. 때도. 왜 자기들이 봐도 수사가 좀 엉성한데 자기도 얼마든지 최고의 변호사들로 방어막을 칠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은 게 뇌물인데 공여자는 공소시효가 더 짧아가지고 지나가니까 유동규 뇌물 이건 유죄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약간 모든 게 준 좀 사람들 어설픈 5년이고 거죠. 받은 사람은 7년 내지 10년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줬을 때는 자백을 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녹취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녹취록 따라갔던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증거가 부정이 돼버리면 쉽지 않아요. 저도 TH 김 얘기처럼 녹취록이 의미가 있을 때는 뭐냐면
범죄가 드러나는 녹취, 이렇게 때리는데 뭐 이런 녹음도 있을 수 있고 CCTV에 잡히는 그런 녹음이나 녹취 자료는 상당히 직접적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예요. 얘기 다 나누는데 이런 얘기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담겼는데 김만배 씨 주장에 따르면 일부러 녹음하는 거 알고 다르게 얘기해줬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노련하다는 거예요. 예, 이 그런 사람이- 게 있기 때문에 탄핵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특히 법관이 이걸 녹취록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 이러면 이러네 저러면 저러네 이래 버리면 이거를 증거력을 부여하기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근데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게요. 거죠. 이제 큰 사건 때 예를 들면 삼성 이주용 부장 사건 때 네네. 언론에서 뭐 삼성이 호화 변호인단 뭐 하나의 로펌을 차렸다 뭐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서 네. 방패가 어쩌고 그런 뉴스 저쩌고 많이 하는데 났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뚫을 만한 창들이 검찰에 있었다는 수사팀이나 공판하는 사람들이나 그래 삼성이 엄청난 자금력을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해도 우리도 선수들이 검찰 있어. 에이스 여기 다 있어. 이건데 지금 이 대장동 팀은 과연 그런가? 어? 그런 의문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쪼개기 회식하느라고 수사나 공판 잘할 수 단체로 있을까? 코로나 걸리고. 예. 그 음식점이랑 거기는 뭔 그거래?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그 H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 이 어떻게 보면 법적 판단 혹은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법조인에서 가치관. 박범계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지를 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하니 한동훈 검사장은 그전에는 계속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니까 황당하다. 왜 네 편 내 편에 따라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라고 했어요. 김태희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 후에 공판 개시 전에 공소장 유출은 죄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계속 그 얘기 많이 네, 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알려줄 거고 뭘 그걸. 근데 문제는 이게 박범계 장관은 왜 이 얘기를 좀 비난을 받는 거냐면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아마 단독 기사가 떴던데 저는 예전부터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처음에 이거 유출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운받았던 사람이 이성윤 검사장 최측근. 그래 오늘 계속 그 네. 기사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PC에서 발견되었다.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 사진 파일이 언론사로 유출됐어요. 공소장은 사진 찍은 거. 근데 그게 그냥 공소장 출력한 게 아니라 편집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소장이나 판결 보면 각주 다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각주가 위에 본문에 괄호로 붙었어. 그럼 편집하면서 이렇게 붙여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소장 원본이 아니라 편집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누가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사진 찍어서 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의심받고 바로 저 서버 봐가지고 접속해서 봤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감찰부에서 당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닌 거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날. 근데 수원지검 수사팀 아닙니다는 발표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감찰부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까지 해가지고 수사팀 뭐 포렌식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성윤 검사장 측근이 그 편집을 했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요번에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나온 거죠. 당시에 대검 감찰부 한동석 감찰부장이 이성윤 검사장의 측근이 그거 다운받아서 편집한 것까지는 확인했다. 근데 그걸 싹 빼고 공수처에 넘긴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수원지검에 뒤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말이 바뀌는 데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왜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해놓고 결과 발표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측근이 다운받았다는 걸 공수처 안 넘겼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궁금증 광고 들으면서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시사특공대예요. 자,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관전평을 이민아 대원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 읽어볼까요? 1시간 내내 이렇게 다들 열정적으로 풀어내시다니 정말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남자분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세 분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